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콩 한줌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주제, 바로 갱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 식은땀 때문에 잠을 설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일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으신 적 있으시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여성의 약 80% 이상이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거나 혹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라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난소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시작되며 완경, 즉 마지막 월경을 기준으로 전후 약 10년간을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은 엄청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다양한 증상들의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와 발한이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과 목, 가슴 부위가 뜨거워지면서 붉어지고 땀이 나는 증상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또한 불면증, 우울감, 불안, 짜증,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정신적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는 질건조증, 성교통, 관절통,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의 강도와 종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거의 불편함 없이 지나가는 반면 어떤 분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준,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견뎌야 할까요? 아닙니다. 갱년기는 관리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단, 필요한 경우 건강보조식품의 도움, 그리고 의학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갱년기 관리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갱년기를 준비해 봅시다. 갱년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많은 잘못된 정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기적의 해결책이라는 광고들이 넘쳐나고 주변 지인들은 저마다 다른 조언을 합니다. 나는 이거 먹고 좋아졌어. 운동은 소용없어. 약 먹어야 해. 호르몬 치료는 절대 하면 안 돼 등등 말이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효과도 불분명한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심지어는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 볼까요? 호르몬 치료는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가 호르몬 치료와 유방암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은 더 정교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모든 여성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며 치료 시작 시기, 치료 기간, 사용하는 호르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60세 이전이나 폐경 10년 이내에 시작하는 호르몬 치료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대두 제품만 먹으면 갱년기 증상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두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며 대두만으로 모든 갱년기 증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과도한 대두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운동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갱년기에는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운동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우울감과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의 과잉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A를 추천하고 다른 전문가는 B를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는 C가 최고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D를 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갱년기 관리에는 만능 해결책이 없습니다. 각자의 증상, 건강 상태, 생활 패턴,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증상이 사라지는 방법, 빠르게 효과 보는 비법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갱년기는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빠른 해결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대립이 생깁니다. 바로 자연스러움과 의학적 개입 사이의 갈등입니다. 어떤 분들은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약이나 호르몬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심한 증상은 치료가 필요하며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의학적 치료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경미한 증상은 운동, 식단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이 모든 대립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 잡힌 시각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경계하고 검증된 정보를 찾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갱년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잘못된 정보도 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로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알아.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운동할 엄두가 안 나.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가족들 식사 준비하다 보면 나만 따로 먹기가 어려워. 건강 보조식품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자꾸 까먹어.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 관리를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한 여성 중 약 70%가 3개월 이내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역시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운동의 효과는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해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고 보조식품도 여러 가지 먹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려고 하면 압도당하게 됩니다. 결국 며칠 못 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세 번째 이유는 주변의 이해 부족입니다. 가족들이 갱년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엄마는 괜찮으셨는데 왜 너는 그래 같은 말을 하면 상처를 받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갱년기 증상을 이해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좋은 운동 프로그램, 유기농 식품, 고품질 건강 보조식품, 의학적 치료 등은 모두 비용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증상의 변동성입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반복되면 내가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울감과 의욕 저하도 큰 장애물입니다.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감, 무기력, 동기 부족을 유발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갈등은 나 자신과 다른 역할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4050대 여성들은 대부분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직장인, 아내, 엄마, 며느리, 딸. 이 모든 역할 속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늘 후순위가 됩니다. 내가 운동하러 가면 저녁 준비는 누가 해? 내 건강보다 아이들. 학원비가 더 급해 같은 생각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50세의 김 씨는 심한 안면 홍조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직장 업무가 갑자기 바빠지면서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려워졌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은 엄마가 운동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한 달 만에 운동을 포기했고 자신에게 실망하며 더 우울해졌습니다. 이런 좌절의 경험은 비단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나는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해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갱년기라는 신체적 변화와 생활의 여러 제약들이 실제로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가능한 해결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운동 관리, 내 몸에 맞는 움직임 찾기. 갱년기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합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량 감소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헬스장에 가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10개씩 하루 3세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등 일상생활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 운동들이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신체적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골반적인 운동은 요실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춤,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면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동 시작에 팁: 일주일에 3일, 하루 20분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나 강도보다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달력에 표시하거나 운동 친구를 만들어 동기를 유지하세요. 식단 관리, 호르몬 균형을 돕는 영양. 갱년기 식단의 핵심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뼈 건강을 지키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첫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저지방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브로콜리, 케일 등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칼슘 1200mg, 비타민 D 800IU입니다. 둘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세요. 대두, 두부, 된장, 템페, 아마씨, 병아리콩 등입니다. 하루 대두 단백질 2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호두, 치아씨드 등이 심혈관 건강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통곡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현미, 귀리, 퀴노아, 각종 채소와 과일은 체중 관리와 소화 건강에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 카페인, 안면홍조, 악화, 알코올, 수면 방해, 매운 음식 발한 유발, 고당분 식품, 체중 증가와 혈당, 불안정, 과도한 나트륨 부종과 고혈압 위험. 실천 팁: 한꺼번에 모든 식단을 바꾸지 마세요. 한 주에 하나씩 작은 변화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백미를 현미로 바꾸고 다음 주에는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는 식입니다. 건강 보조식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선택. 모든 보조식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식단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조제를 고려하세요. 특히 햇빛 노출이 적거나 유제품을 먹지 않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지 않는다면 피쉬오일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삼. 일부 연구에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고 혈압이 높은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 코오시. 유럽에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일부 여성에게 효과가 있지만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심한 증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수면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취침 1시간 전 스크린 사용을 피하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마음챙김과 명상 하루 10분의 호흡.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이 스트레스와 안면 홍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갱년기 여성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호르몬 치료, 비호르몬 약물 치료, 질 에스트로겐 등 다양한 의학적 옵션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골밀도, 심혈관 건강, 갑상선 기능 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갱년기에 대해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문화에서 이 시기를 제2의 사춘기 또는 제2의 성숙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고 어제 효과가 있던 방법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갱년기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운동. 완벽한 운동 루틴이 아니라 내가 즐기고 지속할 수 있는 움직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20분부터 시작하세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 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세요. 식단.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완벽한 식단이 아닌 조금씩 더 건강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식물성 에스트로겐, 오메가3, 식이섬유를 의식적으로 포함하세요.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고요. 하지만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함보다 균형이 답입니다. 건강 보조식품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다만 보조식품을 선택할 때는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고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갱년기 증상 관리의 기본입니다. 명상, 호흡법, 취미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의학적 도움. 증상이 심하다면 참지 마세요. 호르몬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학적 옵션들이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갱년기를 쉽게 넘기지만 당신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몸은 다르고 각자의 여정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은 참고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20분 걸었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했다면, 밤에 잘 잤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라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작은 진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의료진에게,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혼자 견디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넷째, 이 시기를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많은 여성들이 갱년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고, 커리어도 안정되었고, 이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입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재임하게 시작입니다.
5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운동을 시작했다가 중단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식단 관리를 하다가 폭식했다면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평균적으로 갱년기 증상은 4-5년 지속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 기간을 훨씬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갱년기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평생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고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고 매일 당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몸이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몸의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당신의 몸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돌보아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에 옮겨보세요. 그것이 20분 걷기든 대두가 들어간 식사를 하는 것이든 병원 예약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갱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이막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